그 정신약물학 부분인데요. 그 정신약물학은 그 약물이 신경계와 운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외인성 화학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 소량의 것으로도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책에 보면은 약동학이라고 나오는데, 약동학은 약물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작용 부위까지 들어가는지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약동학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약물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약물을 그 중추신경계까지 들어가야만 그 어떤 효과, 작용 부위가 있어요. 수용기가 있고 그 중추신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그 주사가 있고 투약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는 정맥주사,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정맥주사가 있고 복강주사, 그 다음에 근육주사, 피하주사가 있고 어떤 데 급할 경우에는 뇌나 뇌실에도 직접적으로 그 주사를 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투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구강이라든가 설화, 그리고 그 흡입을 하기도 하고 국소적인 어떤 그 약을 투여를 하기도 하는데 그 약을 그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그 투약을 한 양과 그 다음에 독성과 이제 그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약 성분이 그 효과는 있고 독성은 없는 약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릴 거는 우리가 보통은 그 음식을 선구물질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은 효소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다른 시냅스를 한 것과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약물이라 그래서 약을 첫 번째로 약이 성분물질, 그러니까 신경계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선구물질을 약으로 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재흡수되고 방출하는지를 지금 그림으로 잠깐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물이 성분물질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약이 수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수용기에서 길항제는 그 반대적인 거고요. 하나는 효능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길항제는 ANT로 제가 표시를 하고요. 효능제는 AGO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물질이 들어가면 성분물질이 효소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돼야 돼요. 요거는 지금 종말판을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시냅스 후막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시냅스를 한 여기 시냅스 간격이고요. 여기가 시냅스 후 수용기예요. 그런데 성분물질이 돼서 근데 약물이 또 효소를 차단시켜요. 효소를 억제를 해서 신경물질을 방해해요. 신경물질이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 신경물 전달물질이 되면 소낭에 신경 전달물질을 저장하게 하는데, 신경 전달물질을 NT 저장을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NT가 방출하는 것을 자극하게 되면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극하면 나오게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NT가 방출하는 것을 막아요. 방지하기도 해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시냅스가 되어 있는 이 시냅스 후막에서 시냅스 후막에 이온 통로가 열리게 여기를 자극을 하는 거죠. 시냅스 후막을 수용기를 자극해요. 자극하면 열리니까 여기서 안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또 하나는 시냅스 후 수용기를 차단을 시켜요. 차단을 시키면 얘가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자기 수용기가 있는데 자기 수용기를 자극을 시키면 얘를 또 차단을 해요. 또 하나는 차단을 하면 자기 수용기를 차단을 시키면 얘는 또 그 소낭을 자극을 시켜서 이 시냅스 후막을 열리게 해서 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이미 다 여기 나왔는데 이미 전달을 하고 나면 시냅스 이 사이에서 얘를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재흡수를 약물이 차단을 해요. 재흡수 차단을 시켜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냅스 후막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아세틸콜린을 그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 분해하는 효소가 뭘 하냐면은 아세틸콜린을 콜린과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분해 효소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래서 약물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 안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뇌에는 혈내 장벽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내 장벽은 수용성에만 그 관계가 수용성인 물질에만 장벽이 되고 지형성인 물질에는 장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예를 든다면은 헤로인 같은 경우는 모르핀보다 그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 황홀감도 더 빨리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조절 물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은 트랜스미터고 신경 조절 물질은 모듈레이터라고 해서 조절을 하는 건데, 신경 전달 물질도 사실은 전달 물질끼리도 서로 간에 조절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세틸 콜린. 글씨가 이상하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그냥 써보겠습니다. 종류를. 모노아민인데 카테콜아민과 인돌아민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카테콜아민에는 도파민과 노르 왜 이렇게 껐덕껐덕거리지?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인도라민은 세로토닌이고요. 그 다음에 담산, 가바, 글리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지금 신경 전달 물질과 조절 물질인데요. 아세틸콜린과 모노아민, 카테콜아민, 인도라민 하고요. 아미노산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초울 현상 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글루타메이트, 가바, 글리신이에요. 그런데 아미노산 여기서 그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그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글루타메이트는 그 흥분성이고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고 가바와 글리신은 억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흥분만 일으켜 신경 전달 물질들이 계속 흥분만 일으킨다면 그것이 이제 잘못되면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는 뇌 전반에, 글리신은 척수와 뇌 하위 부위에서 억제성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펩티드와 지질의 아난다미드와 뉴클레오시드 계열인 아데노신과 용해성 기체로서 일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근데 여기서는 일산화질소를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그 기억이라든가 근육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야만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없을 경우에 생기는 그것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게 있는데 중증 근무력증은 아세틸콜린을 더 나오게 방출을 하게 해주는 약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는 AGO 역할을 하는 효능제 역할을 하는 약을 줌으로 인해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해서 눈꺼풀 하나도 이렇게 뜰 수 없는 그러한 것에 그 약을 또 개발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보툴리누스균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이 수축하는 거, 주름이 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툴리누스균 같은 걸 보톡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그거를 방출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기량제로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세틸콜린은 또 기억을 하게끔 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 부위가 있는데 아세틸콜린 나오는 부위가 기저전내핵하고 그다음에 그 septal 뉴클레이하고요. 그런 부위에서 아세틸콜린이 많이 방출된다고 해요. 그리고 모노아민의 카테콜아민과 이 도파민인데 도파민이 많이 나올 경우에 첫 번째로 그 흑질 부위에서 나오는 흑질, SNS에서 그 흑질 선쪽에 미상핵과 그 다음에 조갑이 핵으로 가는 이 부위에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파킨슨병이 돼요. 파킨슨씨병이 되는데 이 병일 경우에는 L도파라는 약을 쓰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체 카테콜아민 계열에 대한 생체 왜 L도파를 줘야 되는지를 알게 됐냐면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는 사람들 평소에 말하는 속도에 2배를 해야 돼요. 네. 박사세에서 계속 공부하시려면 평소에 말하는 속도에 2배. 네. 지금 나 이런 자기 공부했는 걸 반밖에 표현 못하는 사람을 지난 10년 동안 다 봤어요. 그런 패턴에 들어간 사람이 보통 사람의 80%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박사세 회원들은 지금 발표하신 내용 거의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새로 공부하신 내용을 빨리 전달하시고 싶으면 방법이 없어요. 본인 발표하는 사람은 평소에 대하는 속도의 2배를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공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자, 첫 번째 이것은 핵심적인 거 이야기할게요. 신경 전달 물질하고 신경 조절 물질이 어떻게 차이나?
지식 전달 물질하고 지식 전달 물질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절 전체는 전체 몸 전체,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서 개인적이다.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어떤 책에서는 초기에는 그냥 구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저 엄밀히 구분하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신경 조절 물질은 대사성입니다. 네, 이거는 이원성이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거 사실 말할 때는 미리 색하고 1000분의 1초 만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경 조절 물질은, 1시간 단위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신경 조절 물질은 최종적으로 가서 뭐냐면 DNA를 건드려요. 네, DNA를 건드려갖고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 있대. 간단히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세포 있다 하면, 신경, 자, 이온 채널 있잖아요. 자,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요거 갖다 붙어요. 붙으면, 이게 거대한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요거에 있는, 신경 시냅스에 있는 물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신경 조절 물질은 뭐냐 하면, 신경 조절 물질은 동일하게 붙긴 하는데, 붙는데, 이게 붙는, 이게 뭐냐면,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 하는 거예요. 주로, 단어도 있는데,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이거 막을 7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 붙으면 하면, 양은, 그러니까 신경 대사성을 따라서 우리하다로 말하는 거잖아. 우리하게 울려온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풍긴다. 우리하게 울려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가 톡 찌르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 조절 물질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저시 누른다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신경 조절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갖다 붙으면 어떻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향이 이렇게 전달된다고 생각하세요. 신경 조절 전달 물질은 여기를 톡하면 여기서 갑자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막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에서. 근데 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기서 이사 전달체 CAMP라는 게 동작하고 프로틴 키나제 A가 동작하고 쭉 엄청나게 복잡한 사슬이 다 답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20시간 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속에 핵이 있잖아, 핵. 핵 속에 DNA가 있잖아. 이게 이 물질이 DNA까지 들어와서 DNA에 특별한 단백질이 인출이 돼갖고, 그래서 결국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이 단백질이 다시 들어가고 새로운 리셉터를 만들어주는 이 복잡한 과정이에요. 세포생물학, 그 다음에 유전학, 특히 세포생물학 책 한 10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사성 쪽에는. 그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는 밀색한 오다 아니고, 자, GLU,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는 이거는 밀색한 오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초단위로, 최소한 초단위로 세크 단위로 1000배가 느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는 핵소까지 들어갈 때는 1시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물질이 없어. 여기서 구성이 가는 단백질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단백질들이 다 액티베이션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되게 가장 중요한 중에 이 안에 있는 건 칼슘, 이까지 오네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년도에, 원래 특별한 내가 할 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거 한 40시간 강의 들어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훈련 받은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우승했고, 오늘 저 특별한 내가 40시간은 여러분 분자 하나하나 보면 땡땡 보이도록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만 이해돼요. 자, 대사성하고 이호성, 요거는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밀색한도 오다 일어나는 건 이온성이고, 이거는 초에서 수시간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의식의 내용을 만들어주고, 이거는 뭐다? 의식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각성 상태, 수면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아마 일 아니면 100번쯤만 했을 거야. 대한민국 이거 내만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거야. 없지? 근데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식 상태하고 의식 내용 그 이야기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신경 조절. 이게 이제 다른 책에서 뭐라 하면 지금, 자, 이게 레프럴 포메이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레프럴 포메이션이 상역으로 갔으면 코티컬 어라우즈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코티컬 어라우즈를 해주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파이어 레이트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발화 확률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신경의 발화 확률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기질이에요. 박문호 박사는 뭐라 그러죠? 우리 박생희 원장님 한 사람이 도파민 가입증이에요. 일반이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냥 말밖에 안 하는 사람 보면 좀 팍팍 났어, 팍팍. 지금 양재미가 지금 양재미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랬다. 이게 양재미가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지금 양재미는 브레인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지난 1년 동안 브레인 그림에 이제 거의 전문가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걸 같이 프로젝트 비슷하게 그림을 이제 내가 강의했던 걸 그리보라고 이렇게 고생을 다 그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어떤 기계적으로 잘해요. 기계적으로 해요. 기계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기계적으로 저거 한 1년씩 해봐야 돼요. 하고 났더니 이제 그 브레인 그림에 색깔을 입혀라 했어요. 이번에 그 달력에 나온 그림 있죠. 달력에 그 그대로 따라 그린 건데 색깔이 보고 보니까 틱틱하고 도대체 이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쳐졌지. 어떻게 색감이 이렇게 툭탁하냐고 그 피드백을 한 6개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달력에 만든 거 맞죠? 그림 설명하잖아요. 지금은 양재미가 1년 전하고 지금은요. 지금 양재미 아무렇게나 그래가 색깔 입혀온 거 보면요. 웬만한 디자인의 순간 올라갔어요. 1년 만에 그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바뀌는 게 또 너무 점잖고 조용히 하니까 말이 느리잖아요. 그래 내가 또 한 가지 빨리 바꿔라. 빨리 지금 말하면 지금부터 말하는 속도 2배로 하라. 그 다음 기본적으로 바텀업 그게 너무 조사를 많이 살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탑다운으로 생각하는 거 바꿔라. 그래서 지금 그 6개월 상간에 색깔이 막 바뀌어버렸어요. 저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시를 한 300편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사람 나타났더라고요. 난 몇 사람을 봤어요. 그래 바뀐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자기 주장 갖고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카이스트에 지금 내가 그쪽에 들어간 전쟁 학생이 내가 발표를 시켜봤더니 공부를 잘하는데 발표가 잘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제 너가 아무거나 시를 써갖고 나한테 한 번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시를 아주 한 일주가 검검내 시를 한 번 써서 보냈더라고. 너 뒤로 봤더니 시를 색깔로 바꾸면 그 틱틱한 색깔이야.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 여러분들 뭘 봤든지 그걸 색깔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기 다니는 직장으로 색깔로 바꾸면 뭐다? 딱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이미지를 빨리 색깔로 바꿔보는 게 그 전쟁이 없고 일주일 고민하고 시를 쓰는 거 봤더니 그것도 틱틱한 거야.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발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무조건 하고 문태준 시 초청하면서 문태준 시집 가슴 품고 살아보라고. 2달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2달 만에. 그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전쟁이 원래 작년 연말에도 시민 독서모임에 가고 시낭송을 했어요. 해마다 전쟁도 시낭송 대회 나가요. 그렇게 기계적인 학생이 그런 감이 없던 사람이 1년 만에 확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 양재미도 앞으로 시 한 300편 암송하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그때는 디자인감도 생기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 가 확 바뀌어질 거예요. 그 빨리 해, 빨리.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교수님들 노벨상 받았어요, 이것도. 펜스님, 이 사람 교수 뭐죠? 중요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온갖 부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계열의,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 때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배워드릴게요. 도파민에서, 도파민이 뭐죠? 도파의 아민. 비타민이 뭐죠? 비타의 아민. 따라서 도파의 아민. 비타의 아민. 아민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그 두 가지 게 우리 비타민은 아민입니다. 바이탈 아민이에요. 생명력을 불어주는 아민이에요. 그게 비타민이에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이에요. 그 다음에, 도파민은 뭐냐? 도파의 아민이에요. 그렇게 암기하는 게 위에서 암기하는 거예요. 도파의 아민, 비타의 아민. 그런 거 기억하면 편안할 거 아니야. 아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도파의 아민, 도파민이, 그러다가 효소가 동작을 하면 뭐가 되죠? 네. 도파의 아민에 뭐가 붙이면, 간격자. 옥시 도파민이 뭐죠? 옥시 도파민이.
노로에피네프린입니다. 자, 옥시도파민. 다른 새끼 하지 마서 공부했어요. 옥시도파민. 도파민, 도파야민, 도파민, 옥시도파민, 그 다음에 메틸 옥시도파민이 뭐죠? 예? 메틸 옥시도파민이. 네. 맞아. 노로에피네프린. 예. 뭐냐면.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아드레날린이요. 가장 독한 게 아드레날린이잖아요. 그 다음에 독한 게, 가는 게 노로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있는 게, 도파민. 이렇게 되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도파민에서 옥시도파민이 노로에피네프린을 만들어내려도 효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메틸을 갖다 붙이는 메틸 옥시도파민 만들어내도 또 효소가 들어가요. 저 질문, 효소하고 신경전달 물질하고 분자로 따지면 어느 게 무거워요? 얼마나 차이 나요? 엄청 차이가 나요. 왜 가니까 발톱을 항상 하면 효소들은 대략 수소 원자 한 10만 개씩 붙어 있어요. 여기에 수소 원자 몇 개들 같아요? 이거 가바에 수소 원자 몇 개들 같아요? 100개 안 돼요. 카운트 할 수 있어요. 수십 개 이렇게 돼요. 수십 개는 안 되지. 그리 보면 알잖아. 저 분자식 했잖아, 다. 가바 분자식 그릴 수 있어요? 자, 빨리 만들었지. 만들어서 한번 줘. 잘못 들었잖아. 가바 분자식 그릴 수 있어요? 네. 안개하면 꽝이야. 수소되는 거. 가바 분자식 그려보면 금방 수소 몇 개 붙어요. 수소 10개 안 돼요. 자, 그러면 효소는 수소가 10만 개, 대략 수소로 치면 10만 개. 즉, 전달물질은 적은 게 수소로 치면 한 10개에서 많이 한 수백 개밖에 안 돼요. 100개 오다하고 저 10만 개하고 몇 배 차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효소를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려워. 그만큼 거대한 덩어리요. 그래서 어떤 진화를 하면서 효소를 만드는 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효소를 탈락시키면서, 효소를 탈락시킨다는 말은 뭐겠어요? 올라가면서부터 뭐가 쪽으로 적어지느냐 하면, 인간 쪽으로 오면서 메틸 옥시도파민 같으면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효소는 두 단계 거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노르에피네프린 같으면 그 다음에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도파민은 그냥 만드는 거예요. 도파민이 금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죽이다 보니까 뭐가 점점 도미네이트 하겠어요. 다시 한 번. 이거 일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요. 도파민이 영향하려면 옥시도파민 크지 않아요. 여기 크지 않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갈 때 만드는 기계가 이만한 거예요. 여기서 말고 이만한 기계가 큰 기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효소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한 1000배 차이 나는 덩어리요. 이거 나중에 예를 들어 넘들잖아. 그러니까 지날 때 이거를 탈락시켜버린단 말은 이게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요걸, 그러니까 여기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중요한 물질이 된다는 거야. 인간으로 진화해가면서, 이게 사이사가설이 돼갖고, 중요한 이론인데 뭐냐면, 왜 인간에서 도파민이 그렇게 중요해지느냐 하면, 물고기에서는 이게 가장 많아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물고기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야도 있어야 되고 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야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없어지면 야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이거 없애는 게 이거 세 개 다 만드는 것보다 이거 없애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진화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론에 하면 이걸 없애버리고 나면 야보다 야가 많아지고 이걸 없애주면 야보다 야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물이니까 파생물이니까 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인간 쪽으로 오면서 효소를 하나씩 탈락하면서 도파민 위주로 신경 시스템이 재편됐다고 하는 게 사이사가설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큰 이야기죠. 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네.